네, 반갑습니다.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. 어제가 6.25 75주년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도 기념식이나 이걸 보질 못해가지고 몰랐는데, 이재명이가 참석을 안 했다고 하네요. 참, 아, 뭐, 원래부터 그런 놈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. 아무튼, 목숨줄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는 않으니까, 뭐 그냥, 뭐, 최후의 순간을 막 그냥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, 그냥 미몽이죠, 미몽. 즐기게 그냥 주면 됩니다. 그러고, 머지않아서 철퇴가 내려질 겁니다, 철퇴가.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민생지원금, 주는데, 원래 이제까지는 뭐 보통 문재인 때도 그렇고, 현금을 그냥 줬죠. 현금을 줬는데, 이번에는 화폐로 준다고 합니다. 뭐, 물론 화폐로 주면서, 핑계기는 좋죠. 뭐,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화폐로 지급한다. 언뜻 그 말만 들으면 합리적인 것도 같아요. 그런데,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. 왜냐면, 아니, 단순하게 보더라도 전 국민한테 다 뿌리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전 국민한테 다 뿌리는데 굳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을 해라 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, 여러분? 그럼 가다가 어디 쓸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KTX를 타고 만약에 서울을 갔습니다.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서울역에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점심을 한 끼 먹는다든지 할 경우에 뭐 지불하면 되잖아요. 근데 그걸 굳이 그 지역에서만 쓰라고 지역 화폐로 발행을 한다? 그러니까 25만 원씩 주면 5천만 명이 조금 넘기 때문에 한 13조 원 정도가 됩니다. 13조 원. 그러니까 이제 이거 13조 원에 대한 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, 지금 금리면은 아마 한 2% 될 텐데, 그럼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, 1%를 계산을 하면 13조에 대한 1%면 1,300억 원 아닙니까? 연 1,300억 원이죠.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약 110억 원 정도가 됩니다. 110억 원 정도. 110억 원.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좀 알아보니까 지금 운영사가 코나아이죠. 이거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동고동락 했던 업체인데, 만약에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민생지원금 이제 뿌리는 거 25만 원씩 주는 게 만약에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땅땅땅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운영사가 이제 그러니까 코나이로 이제 당연히 지정되겠죠. 그러면 이 13조 원을 코나이 업체 통장으로 쏴줍니다. 그러면 코나이는 당연히 그냥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1만 원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해가지고 뿌리겠죠. 각 지역으로. 그러면 뭐 각 지역에서 예를 들면 뭐 동사무소나 뭐 이런 곳에서 주겠죠. 25만 원씩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를 발행했으면 25장씩. 그러면 이 25장 25만 원씩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대충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건데, 과연 그러면 사람들이 이 25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량 다 소비해가지고 다시 코나이가 발행했던 지역 화폐를 전량 회수하기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,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. 아마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3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.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3개월 치면은 이자가 얼마입니까? 이자가 330억 원이잖아요. 그러면 이 330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?
그 여러분들 그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시장 시절 때부터 코나이만 이제 그 시행사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역 화폐를 뿌렸다는 거죠.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시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가 아니고 이제 전국 단위다 보니까 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. 말씀드렸듯이 13조 원이잖아. 13조 원. 월 이자가 110억 원. 3개월로 따지면 330억 원. 도대체 이 330억 원은 어디로 누구한테로 갈까요? 그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, 여러분? 그래서 제가 이걸 감아보니까 문재인이가 이걸 보면서 아마 무릎을 치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?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문재인이가 뿌린 돈이 100조 이상 되지 않습니까? 한 200조 될걸요, 아마 임기 내도록 뿌린 게. 그럼 예를 들어서 200조를 뿌렸으면 200조에 대한 이자 1%를 치면 얼마입니까? 20조 아닙니까? 20조. 그러면 월로 따졌을 때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2천억, 월 이자가 2천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. 월 이자가 2천억. 그럼 3개월만 쳐도 6천억이잖아. 6천억. 이자만 6천억이요. 이자만 6천억. 문재인이가 이것 때문에 아마 그래,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것 같다니까요. 그리고 여기서 더 해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이거는 낙전이 생기면 돌려주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 쉽게 말해서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쭉 사잖아요. 그 샀더니 예를 들어서 뭐 37,000원이야. 37,000원. 그러면 만원짜리 4개를 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상식적으로 3,000원을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. 근데 3,000원을 안 거슬러 준대요. 그냥 4만원 내고 끝이래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, 알뜰한 사람들은 그래, 최대한 맞추려고 하겠죠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3,000원이 비니까, 당신 서봐라고. 그러니까 뭐 맥주 하나 사오든지 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는데,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. 왜냐면 이거 그냥 꽁으로 생긴 놀이잖아. 꽁으로 생긴 놀이기 때문에 낙진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이 낙전도 제법 있을 거거든요. 그러면 또 이 낙전은 또 누가 가져갈까? 어디로 갈까?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예전에 개인 이동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 공중전화가 쫙 깔려 있었을 때, 그 당시에는 한국통신이었죠. 그 공중전화 낙전 수입이 꽤 짭짤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TV에서도 뉴스에서도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. 아니 이걸 왜 너희들 배때기에 집어넣냐 하면서 그 뉴스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. 저 이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낙지는 그냥 인마이 포켓 한대요. 인마이 포켓. 이 이자 수입하고 낙전 수입,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? 진짜 궁금하거든요.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, 이거는 어찌 보면 물가와도 관련되는 겁니다. 어차피 그래,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물가는 막 천정부지로 오를 건데, 더 심각한 게 뭐냐면,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, 기초생활수급자나, 뭐, 노숙자들 이렇게 받으면, 뭐, 야, 오랜만에 공돈 생겼는데 뭐, 소고기 한번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, 소고기를 먹으러 한 번은 가겠죠? 그러면 이제, 뭐, 또 좀, 돈이 좀 남을 거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그래, 10만원어치 먹었다고 치면,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, 이 뭐 기초생활수급자,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,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노숙자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, 그런 거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, 그, 저,
제가 예전에 요 가게 열고 나서 요 부산역 쪽에도 노숙자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초창기 때 엄청 많았거든요. 한 번씩 노숙자들 보면은 뭐 자기들도 뭐 일이 있으니까 이제 폰을 개통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 한 명하고 좀 자주 보고 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는데 노숙자 같은 경우도 약간의 조건만 충족하면은 그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재돼 가지고 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든요, 매달. 그 하는 말이 오이파로 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당시에도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열이 받았죠. 아니, 나 같은 사람들이 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, 뭐 저는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,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고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낸 세금, 그걸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오이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, 처음에 이제 그래 뭐 소고기 한 번 먹고 그래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이 남았다고, 15만 원 먹고 10만 원 남았다고 치죠. 그러면 이 분명히 또 오입을 하러 갈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오입 비용은 지역 상품권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. 현찰밖에 안 되잖아.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또 밖으로 올 거거든요. 아니면 분명히 이 깡 업체가 생길 거예요. 깡 업체가 대량으로 깡하는 업체들이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노숙자가 만약에 그래 10만 원을 들고 와서 저보고 이거 현찰로 만약에 좀 바꿔달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10% 떼고, 그러니까 10만 원이니까 10% 떼고 9만 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주거든요. 만약에 그렇게 하면 10만 원을 가져오면 아마 제가 많이 주면 아마 한 6만 원, 7만 원 줄 거예요. 그게 싫으면 이제 뭐 다른 데 가든지 하면 되니까. 근데 그렇게 해도 아마 바꾸고 갈 거예요, 대부분은. 아니면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아마 이 지역 화폐 상품권 이거 깡하는 업체들이 우죽순처럼 생길 거예요. 그러면 대량으로 깡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러면 깡을 하면 그래 최소한 뭐 20% 30% 뭐 최소한 한 20, 30% 이상 깡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, 만 원짜리 상품권, 지역 화폐를 100장을 들고 만약에 깡업체 갔다. 그럼 100만 원 아닙니까? 그럼 분명히 깡업체에서는 뭐 많이 주면 80만 원 정도 이렇게 줄 거거든요. 그러면 그 20%는 또 어디 갑니까? 그게 예를 들어 성남시만 해당이 될 때는 전국적으로에는 피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이거 돈을 뿌린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런 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3조 중에 뭐 한 2, 3조 정도가 만약에 깡이 일어나가지고 한 20% 30% 할인이 됐다 쳐봅시다. 그럼 그게 물가에 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? 이게 지금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지역 화폐로 준다고 그냥 그 지역에서만 쓰라고 쓰게 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로 준다? 괜찮네. 그게 아니라니까요. 방금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13조 원에 대한 이자, 그리고 낙전 수입, 그리고 깡을 하게 되면 대량으로 깡이 발생하면 그 할인된 만큼 또 물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한 10%가 오를 거, 한 12, 3% 오를 거라는 거죠, 물가가.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.